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휴대폰에서 송금 완료 8,600만 원이라는 알림이 떴어요. 순간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어요. 그 돈은 남편이 떠난 뒤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화면 속 숫자가 그대로 멈춰 보였어요. 눈앞엔 두 얼굴이 겹쳐졌어요. 이웃으로 30년을 함께한 오미자, 그리고 친조카 민주. 가족 같고 친구 같았던 두 사람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믿었어요. 이모, 이건 안전해요. 이자 붙여서 돌려드릴게요. 언니, 사람은 의리지.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둘 다 연락이 끊겼어요. 비가 더 세차게 내렸어요. 나는 알았어요. 배신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아침 시장이 끝나면 늘 미자와 마주 앉았어요. 시장 끝 다방 앞 늘 그 자리였죠. 커피 믹스 두 봉에 뜨거운 물을 붓고 그녀는 언제나 같은 말을 했어요. 언니, 세상은 돈보다 정이 먼저야. 그 말이 괜히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미자는 거의 가족 같은 존재였어요. 서로의 생일을 챙기고 손녀 얘기도 나누고 밤에 불 꺼진 가게에 불쑥 찾아와 혼자 있지 말라며 반찬을 들고 오던 사람. 그게 미자였어요. 그날도 커피 한 모금 마시던 미자가 불쑥 말했어요. 언니, 요즘 동네에 개 돌리는 사람들 많대. 우리도 예전엔 그렇게 돈 모았잖아. 그때 좋았지.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세상의 계란이 누가 그런 걸 해. 하지만 그녀는 눈을 반짝였어요. 요즘은 달라. 요새는 개도 온라인으로 하고 돈 관리도 투명하게 하더라니까. 그 대화는 그날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미자가 반찬 가게로 찾아왔어요. 뒤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언니, 조카 민주 기억나지? 그때 결혼식 때 봤던. 민주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저 금융회사 다녀요. 명함 한 장을 내밀었어요. 자산관리 컨설턴트 윤민주. 미자가 대신 설명했어요. 민주가 요즘 재테크 공부 많이 했다더라. 우리 같이 개 한번 해보자. 작게 시작해서 나중엔 여행도 가자.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재테크 같은 말은 몰라도 여행이란 단어는 귀에 꽂혔어요. 며칠 뒤 세 사람은 시장 근처 분식집에 모였어요. 민주가 프린트된 표를 내밀었어요. 이건 모의 계좌예요. 원금은 안전하게 보관되고 매달 이자가 붙어요. 이모는 30년 넘게 장사하시니까 이런 쪽으론 안정형으로 하시면 돼요. 그녀의 말은 또박또박했고 어려운 말 같지만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미자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나도 할 거야. 우리끼리 하는 거니까 남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에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처음부터 큰 돈을 넣을 생각은 없었어요. 그럼 300만 원만 넣어볼게. 그렇게 첫 송금이 이루어졌어요. 은행 앱에 송금 완료가 뜨는 순간 묘하게 손끝이 떨렸어요. 며칠 뒤 문자 알림이 왔어요. 입금 완료, 이자 10만 원 지급. 놀랐어요. 진짜로 들어왔어요. 나는 바로 미자에게 전화했죠. 야, 이거 진짜네. 그럼 내가 괜히 말했겠어? 세상 아직 살만해.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기분이 이상했어요. 처음으로 내 돈이 일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그렇게 뿌듯할 줄 몰랐죠. 그 다음 달에도 이자가 들어왔어요. 정확한 날짜에 정확한 금액으로. 민주는 매번 카톡을 보냈어요. 이모, 회차 정산 완료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믿음이 자라났어요. 어느 날 미자가 말했어요. 언니, 우리 개원이 벌써 6명이야. 다들 잘 돌아가고 있어. 그녀가 보여준 장부에는 윤경자 내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그 밑에는 낯익은 이웃들의 이름이 이어졌죠.
박금순, 최불례. 익숙한 이름이 많았어요. 그게 왠지 안심이 됐어요. 나는 더 이상 숫자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매달 이자가 들어오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하고 있었으니까요. 이건 위험이 아니라 동네의 신뢰 같았어요. 가게 손님들에게도 우리 미자 덕에 요즘 이자 들어와요 하며 웃곤 했어요. 그때마다 미자는 내 어깨를 톡 치며 말했죠. 언니 봐봐. 세상은 아직 정이 살아있잖아. 그때까진 정말 믿었어요. 믿음이 사람을 살게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믿음이 나를 묶고 있었다는 걸. 그땐 아무도 몰랐어요. 몇 달이 지났어요. 가게는 잘 돌아갔고 이자는 빠짐없이 들어왔어요. 나는 어느새 돈 걱정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오면 민주가 보낸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 회차 정산 완료입니다. 이번 달 수익률 3.5%. 안정적이에요. 그 짧은 문장들이 묘하게 믿음을 줬어요. 이젠 매달 정해진 날이면 은행 앱을 열어 입금 알림을 기다리는 게 습관이 됐죠. 그때쯤 미자가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언니, 우리 이번에 개를 조금 키워보자. 민주 말로는 이제 법인 계좌로 돌리면 세금도 절약된대. 나는 잠시 망설였어요. 법인 계좌? 그런 건 복잡하지 않아? 미자가 웃었어요. 언니, 그래서 민주가 있는 거잖아. 우린 그냥 맡기면 돼. 며칠 뒤 민주가 직접 찾아왔어요. 서류철을 들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앉았죠. 이모, 이건 새 계약서예요. 법인명의 계좌로 전환하면 더 안전해요. 이건 등기담보 서류고 이건 개원별 보증각서예요. 서류에는 도장도 찍혀 있었고 법인 계좌 인증서라는 글씨도 보였어요. 그리고 내 이름 옆에는 안전보증이라는 도장이 붉게 찍혀 있었어요. 그 한 글자에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진짜 제대로 하는구나. 그날 밤 나는 통장을 꺼냈어요. 처음처럼 떨리진 않았어요. 이미 몇 달간 이자도 받았고 미자와 민주를 믿었으니까요. 1,500만 원. 손가락이 알아서 숫자를 눌렀어요. 송금 완료. 그 문장이 떠올랐을 때 기분이 묘하게 편안했어요. 며칠 뒤 이자는 정확히 들어왔어요. 그리고 민주가 보냈어요. 이모, 계좌 전환 완료됐어요. 안정적이에요. 그 말이 짧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이모라는 단어가 여전히 내 마음을 무장해제시켰죠. 그 후로 금액은 조금씩 커졌어요. 3천만 원, 5천만 원. 미자는 옆에서 늘 말했어요. 언니, 이건 다 기회야. 지금 아니면 못 잡아.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친구가 옆에서 보증해주고 가족이 관리하는 돈인데 무슨 걱정을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모,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인증이 필요하대요. 신분증 사진이랑 도장 인감본 좀 보내주세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아무 생각 없이 따랐어요. 신분증을 찍고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보이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이모, 감사합니다. 이젠 완벽해요. 그녀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있었어요. 며칠 뒤 미자가 찾아왔어요. 언니, 이번 회차 진짜 커. 민주가 말했는데 회사 쪽에서 대형 투자자만 받는 거래래. 이번엔 우리도 좀 크게 가자. 그녀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그때 잠깐 망설였어요. 이제 너무 커지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미자가 내 손을 잡았어요. 언니, 나 믿지? 이번엔 나도 같이 넣었어. 그 말에 맥이 풀렸어요.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날 밤 나는 송금 내역을 입력했어요. 금액 8,600만 원.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송금 버튼을 누르기 전 손가락이 잠깐 멈췄어요. 화면 속 숫자가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안전장치라는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괜찮아, 이번에도 문제 없을 거야. 그렇게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송금 완료 8,600만 원. 문자 알림이 떴어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복잡했어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낯선 감정이었어요. 며칠 후 미자가 내 가게에 왔어요. 언니 축하해. 이번엔 진짜 대박이야. 그녀의 웃음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어요. 그때까진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그날이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몰랐어요. 송금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어요. 이자 입금일이 다가왔는데 그날만큼은 문자가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오전 10시쯤 입금 완료 알림이 떴는데 그날은 조용했어요. 은행이 늦나 보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눌렀어요. 하지만 저녁이 돼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그때 미자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언니, 민주가 오늘 회의 있어서 늦대. 내일 아침에 처리된다니까 걱정 마.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평소보다 한 템포 늦게 웃는 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오전 민주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이모 시스템 점검 중이에요. 오늘 저녁엔 입금될 거예요. 그 문장을 3번쯤 읽었어요. 평소엔 이모 걱정 마세요라는 말이 붙어 있었는데 그날은 없었어요.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알림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내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민주야, 무슨 일 있니? 이제 안 들어왔어. 아, 이모. 죄송해요. 오늘 회계 마감이라 늦었어요. 내일 오전엔 꼭 처리돼요.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다음 날 오전 10시. 미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철을 들고 있었죠. 언니 걱정돼서 들렀어. 이거 혹시 몰라서 내가 챙겨왔어. 그녀는 계약서 사본을 내밀었어요. 윤경자 내 이름이 선명히 인쇄돼 있었고 옆엔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이거 내 거야? 그럼 언니 민주가 이거 챙기랬어. 혹시 은행에서 물어보면 보여주래. 나는 안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 도장이 내가 쓰는 인감 도장과 살짝 모양이 달랐어요. 그 미세한 차이를 말할까 하다가 괜히 예민해 보일까봐 참았어요. 며칠 뒤 민주가 전화했어요. 이모, 지금 통화 녹음 중이에요. 혹시 불안하실까봐 절차 다 설명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이 계좌는 법인 명의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저 윤민주가 직접 관리 중입니다. 이모의 원금은 보장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녹음이 이어졌어요. 이모, 이거 저장해 두세요. 혹시 모를 때 도움이 돼요. 그녀의 친절함에 마음이 풀렸어요. 그래,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뭐가 문제겠어. 그날 밤 나는 녹음 파일을 여러 번 들었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그 말 하나하나가 약속처럼 들렸어요. 이모, 원금 보장돼요. 이자는 다음 주 안에 들어올 거예요. 그 말이 내 머릿속에 박혔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입금이 없었어요. 민주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미자에게 전화했더니 언니, 나도 지금 확인 중이야. 민주가 출장 갔대. 곧 온대. 그녀의 말이 조금 떨렸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불안이 확 올라왔어요. 출장? 언제부터? 지난주에 갑자기 잡혔대.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게 계산대를 열고 장부를 꺼냈어요. 3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 8,600만 원. 숫자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총 1억 3천만 원 가까운 돈.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다음 날 새벽 나는 경찰서 민원 창구를 찾아갔어요.
혹시 이런 개 모임 사기 신고 들어온 게 있나요? 직원이 잠시 컴퓨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요즘 비슷한 신고 많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나는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자야, 나 지금 경찰서야. 너 알고 있었어? 그녀가 대답했어요. 언니, 나도 몰랐어. 나도 피해자야. 그 말이 이상했어요. 피해자라는 말이 너무 빨랐어요.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이미 답을 준비한 사람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펼쳤어요. 계약서, 등기부등본 사본, 도장 날인. 그제야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날짜가 미묘하게 어긋나 있었고 인감 도장이 인쇄로 복제된 흔적이 보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건 진짜 도장이 아니었구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어요. 민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하지만 듣다 보니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어요. 뒷배경이 매번 똑같았어요. 짧은 문장을 이어붙인 편집된 녹음이었어요. 그 순간 손끝이 떨렸어요.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어요. 민주야, 미자야. 그 이름을 부르는 내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나는 서류와 녹음 파일을 모두 봉투에 넣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 다시 갔어요. 증거로 제출할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건 단순 사기가 아닙니다. 조직적인 금융 범죄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다리가 풀렸어요. 서류철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하얀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 위에 찍힌 내 이름이 하나같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경찰서에 서류를 제출한 다음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엔 우편물이 쌓여 있었어요. 전기요금 고지서, 전단지, 그리고 하나의 쪽지. 급한 일로 지방 내려가요. 연락드릴게요. 미자. 그 필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펜 끝이 떨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흔들림이 거짓이라는 걸 이젠 알 수 있었어요. 민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벨이 한참 울리더니 지금은 통화할 수 없습니다. 기계음이 반복됐어요. 하루 지나 또 걸었어요. 없는 번호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연락 두절. 그 단어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살면서 잃어버린 게 많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사람을 잃은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며 손님 장부를 훑었어요. 빨간 펜으로 적힌 납품대금 외상 잔액. 그 밑에 조그맣게 적힌 메모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자 개 이자 입금일 15일. 그 날짜가 오늘이었어요. 웃음이 났어요. 이자 대신 침묵이 들어온 날이었죠. 다음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경자 씨 말씀하신 두 사람, 최근 다른 피해자들도 확인됐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울렸어요. 같은 방법인가요? 네. 동네 개, 법인 계좌, 서류 위조. 전형적이에요. 그 설명을 듣는 동안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로등 불빛이 물 위에서 흔들렸어요. 그 불빛이 미자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하던 모습. 언니 사람은 의리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반복됐어요. 의리라는 단어가 이제는 칼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와 장판 위에 주저앉았어요. 휴대폰을 켜고 통화 목록을 다시 봤어요. 미자 42통, 민주 28통. 모두 부재중 통화였어요.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그냥 전원을 꺼버렸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냉장고 위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경찰서에서 받은 피해 신고서 사본.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피해 금액 8,600만 원. 숫자 하나하나가 내 심장에 박혔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으로 향했어요. 창구 직원에게 물었어요. 그 계좌 추적 가능하나요? 직원은 잠시 모니터를 보더니 말했어요. 이미 현금화됐습니다. 출금지는 서울 외곽 ATM입니다. 그 말이 내 귀에 천천히 흘러들어왔어요. 이미 사라졌다는 말처럼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미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언니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한 문장. 그게 전부였어요. 나는 잠시 멈춰 섰어요. 길가 전봇대 불빛이 흔들렸어요. 손이 떨렸어요. 답장을 쓰려다 그만뒀어요. 뭐라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신 메모장에 적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결국 선택이었다. 그리고 그 문장을 그대로 접어서 지갑에 넣었어요. 며칠 뒤 경찰이 다시 연락했어요. 윤경자 씨 두 사람 계좌 추적 결과 나왔습니다. 어디에요?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그리고 다시 현금 인출. 송금 내역 중 소개 수수료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수료요? 네. 오미자 명의 계좌에서 윤민주 계좌로요. 그 말이 끝나자 손끝이 하얗게 식었어요. 둘은 결국 한 팀이었어요. 집에 돌아와 커피를 내렸어요. 잔에서 김이 피어오르는데 그 향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젠 아무 냄새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창문 밖으로 비가 다시 내렸어요. 그날 이후 빗소리가 무서워졌어요. 비는 늘 무언가를 씻어주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무리 흘러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윤경자 씨, 잠깐 와주실 수 있을까요?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의 흔적을 드디어 잡은 걸지도 몰랐어요. 수사 담당자는 여러 장의 서류를 꺼내 놓았어요. 통장 거래 내역표, CCTV 캡처, 송금 내역서. 그중 한 줄에 눈이 멈췄어요. 입금인 윤민주 수취인 오미자, 금액 200만 원 메모 속의 수수료. 그 한 줄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두 사람 오래전부터 한 팀이었습니다. 민주가 금융 쪽 설명을 맡고 오미자가 동네 신뢰를 관리했죠. 그렇게 여러 사람을 끌어들인 겁니다. 나는 입술을 떨며 물었어요.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아요? 지금까지 8명 확인됐습니다. 금액은 합쳐서 5억 원이 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나 혼자만 속은 게 아니었구나. 그게 위로처럼 느껴져서 더 슬펐어요. 경찰은 증거 자료를 넘기며 말했어요. 이 CCTV 한번 보시겠어요? 화면엔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고개 숙인 미자가 있었어요. 얼굴 반쯤 가린 모자, 손끝에 들린 봉투. 인출 금액은 3천만 원. 그 옆에서 서류를 확인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민주였어요. 나는 화면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어요. 경찰이 말했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울 외곽 오피스텔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현금으로 바꾼 뒤 계좌 세탁을 통해 나눠 가졌습니다. 지금은요? 미자는 체포됐습니다. 민주는 도피 중입니다.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기억이 스쳐갔어요. 커피 믹스를 저어주던 미자의 손, 언니 사람은 의리지하던 웃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을까? 며칠 뒤 경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윤경자 씨 참고인 조사 겸 피의자 대면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대면이요? 네, 오미자 씨가 진술을 바꾸겠다고 해서요. 그날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수갑을 찬 미자가 들어왔어요. 예전보다 훨씬 초라해 보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언니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고개를 더 숙였어요. 나도 살려고 그랬어. 민주가 다 짠 거야. 난 그냥 도운 것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분노보다 허탈이 먼저 밀려왔어요. 살려고.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어요. 살려고.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어요. 미자야, 사람은 살려고 남을 속일 순 있어. 하지만 배면 안 돼. 그건 같이 죽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조사가 끝난 후 경찰이 말했다. 법원에서 배상 명령 나올 겁니다. 하지만 회수율은 높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돈보다 더 큰 걸 잃었어요. 그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우편이 도착했어요. 사기 및 공동정범 배상 명령 결정. 금액은 일부만 회수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접어 책상 위에 올려두었어요. 이젠 저 문서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문서를 다시 쓰는 일이었어요. 가게 문을 닫고 불을 끄려다 나는 게시판 옆에 종이 한 장을 붙였어요. 사기 예방 메모. 볼펜으로 몇 가지 문장을 썼어요. 당일 송금 요구 위험. 몇 번의 이자 유인. 사본 녹음 안심장치. 가족 친구 결합 제한 최강 위험 신호. 글씨를 다 쓰고 나니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는 속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계산대를 정리하며 속삭였어요. 이제 내 돈은 내 서명으로만 움직인다. 그 말이 희미하게 가게 안에 울렸어요. 그리고 문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 작은 별 하나가 반짝였어요. 그 빛이 마치 내 이름 같았어요. 윤경자. 이제 다시 내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사건이 끝난 뒤 몇 달이 흘렀어요. 겨울이 지나고 시장 앞 벚나무에 꽃이 다시 피었어요. 가게 앞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안의 공기는 달라졌어요. 손님이 줄었고 수익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래도 문을 닫지 않았어요. 이 가게는 내 이름으로 세운 첫 번째 가게니까요. 법원에서 배상금 일부가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통장 잔액에 다시 숫자가 찍히는 걸 보니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며칠 뒤 경찰서 담당자가 연락을 줬어요. 윤경자 씨, 참고인 명단에서 이름 빼드릴게요. 사건 종결됐습니다. 그 말에 나는 짧게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짧았지만 그 한마디에 지난 시간들이 다 담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가게 앞 의자에 앉아 하늘을 봤어요. 별빛이 조용했어요. 예전 같으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버텼다. 그게 떠올랐어요. 며칠 후 가게 게시판 옆에 작은 칠판을 하나 붙였어요. 어르신 금융안전 메모. 하얀 분필로 네 줄을 적었어요. 당일 송금 요구 의심. 몇 번의 성공 유인. 가족 친구 결합 제한 경고. 증거 사본만 보여줄 땐 절대 멈추세요. 손님들이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 요즘 진짜 이런 일 많대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한번 속아봤죠. 그 말에 손님이 잠시 웃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 웃음 뒤엔 공감이 있었어요. 요즘은 주말마다 동사무소에서 어르신 금융안전 교실을 열어요. 경찰서 직원이 강의하고 나는 맨 뒷자리에서 서류를 나눠줘요. 가끔 누가 물어요. 윤경자 씨, 어떻게 다시 시작하셨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해요. 믿음을 버린 게 아니라 믿음을 다시 배운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장 가로등 아래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비닐 지붕에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예전엔 그 비가 두려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내 지갑 속엔 아직도 그때 메모장이 들어 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결국 선택이었다. 그 밑에 오늘 새로 쓴 문장을 덧붙였어요.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다. 가게 불을 끄며 속삭였어요. 이젠 내 돈도 내 마음도 다 내 이름으로 지킨다. 그 말이 천천히 가게 안을 맴돌았어요. 낡은 간판 위 벚꽃잎 하나가 떨어져 내렸어요. 봄이 다시 온 거예요. 세상은 자주 우리를 속이고 가끔은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게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처 위에도 다시 피어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건 남을 믿는 법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운 믿음이에요. 혹시 오늘도 마음 한켠이 무너진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넘어진 자리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